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직장 내 갑질을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직장 갑질에 대한 인식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온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에서 활동하고 계신 조미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조미연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활동하고 계신 직장 갑질 119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직장 갑질 119는 우리 사회 직장 갑질 문제를 해결해보자라는 마음이 모여서 2017년 11월 1일에 출범한 민간 공익단체이고요. 예. 노동 전문가, 노무사, 변호사 등 150명이 재능 기부로 활동하고 있고 주로는 온라인상에서 오픈 채팅방이나 이메일을 통해 갑질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 예, 오늘부터 시행되는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어떤 법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확히 설명을 하자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 네. 기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삽입해 놓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네, 내용을 살펴보면 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 오의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에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고 이러한 괴롭힘을 금지한다라는 것이 정의 조항이고요. 예. 그 밖에도 괴롭힘 발생 시 신고자는 누구인지,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의무라던가 불이익한 처우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금지법은 기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기존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생각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위나 관계 우위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나 상급자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서도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장 내 지위나 관계 오의에 의한 괴롭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 그 직장 갑질 119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례는 뭔가요? 사실은 가장 단일한 유형으로 많은 사례는 소위 임금을 떼인 임금체불 사건인데요. 네. 그런데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의 73% 정도가 최근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었다라고 응답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직장갑질 119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잡무 지시를 넓은 범위로 포함한다면 약 30%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신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례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작년 2018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엽기적인 직장갑질 사례는 정말 많았었는데요. 네. 그런데 저는 인터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례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회식 문화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회식에서 짜장면을 다 먹고 난 뒤에 그 먹고 난 짜장면 그릇에 술을 따라서 강제로 마시게 했다는 사연이 계속 떠오르네요. 예. 얼마 전에 그 직장 갑질 119에서 한국 직장인들의 갑질 감수성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갑질 감수성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결과도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갑질 감수성이란 소위 직장 갑질을 당하고도 좀처럼 갑질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잘 참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갑질 119에서 이번 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직장인들의 평균 감수성 지수는 68.4점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이는 꽤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 이번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물론 아쉬운 점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것인데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사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수직적이거나 평가 중심적인 문화는 안 된다라는 거를 법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이런 실질 갑질이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형사처벌 규정이 아쉽다. 딱 이 부분보다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금 더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변호사님, 직장 내에서 그럼 갑질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고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요? 우선 오늘 시행된 법에 의하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들을 규정하라. 그래서 사내 고충 처리 절차를 마련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피해 당사자에게 사실 가장 원만한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는 법상 규정되어 있는 이런 회사 사용자 등에 먼저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면 이러한 부분이 비판의 지점이기도 한 만큼 신고를 하기 전후로 근로복지공단이나 우리 직장갑질119 등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직장 갑질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괴롭힘도 줄어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미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